김용 징역 5년에 법정 구속 이걸로 잡았는데요. 일단 김용이 누군지 모르신 분들은 없겠죠? 다 아시지 않을까? 그래도 우리 정도나 뭐 옛날 대만 소설가 이렇게 알지. 뭐 김용을 누가 알겠어? 영웅문. 그럼. 아 맞아. 그러네. 그 우리 사람 너무 오래됐어.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안 보잖아. 그렇지. 영웅문을 봐, 웹툰을 보지. 야, 근데 이 재판이 큰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큰 의미가 있는 건 소위 이게 대장동 본재판은 아니잖아. 그렇지. 본재판은 본재판은 아닌데 대장동과 관련된 사람에 대한 첫 번째 판결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판결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여기 이 사건이 그러니까 이런 류의 사건은 이제 우리 법조인들 입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돈을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다는 사건이에요. 이게 뇌물 사건이 제일 머리 아프거든. 정치자금법 사건도. 난 안 받았다는 거지. 나는 줬대는데 네가 언제? 안 받았대. 환장하지.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뭘까요? 누구 말이 맞는지 진술의 신빙성. 그렇지. 그렇지. 진술. 누구 말을 믿을만 하느냐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준 사람도 벌 받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준 사람이 자기가 벌 받을 걸 알고도 줬다고 하는 거에 더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게 원칙적으로 신빙성이 있고 뇌물 사건, 정치자금법 사건은 다 준 사람의 진술로 시작이 돼요. 그렇지. 받은 사람이 먼저 이 사람도 가만히 있으면 안 걸려. 웬간해서는 안 걸려. 그 제3자가 어떻게 고발해도 뭐 둘 다 뭐 증거가 없으면. 근데 보통 준 사람이 자백을 하는데 보통 다 안 받았다 그러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 준 사람이 쉽게 말하면 지금 일단 전달자지만 유동규잖아요. 유동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라는 의미는 이 재판이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재판이 더 큰 문제인 거야. 그렇지. 유동규가 허언증이 아니구나라는 거가 그렇지. 판사의 시각으로도 인정된 거죠. 그렇지. 역시. 이게 사실 이 재판에서 뭐 김용이 징역 5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다. 뭐 이것도 뭐 정의 구현을 위해서 시원하지. 법정 구속이 제일 시원하잖아. 오늘 이재명 대표 측도 약간 당황한 것 같더라고. 거기는 늘 당황해요. 늘 당황해? 정신이 없어 거기. 요새 이상해요 이재명 대표. 아니 오늘 뭐 지금 우리는 저기 경선할 때 돈 잘 모여가지고 이런 거 받을 필요 없었고 본인은 모른다며. 맨날 몰라. 본인 모른다는데 김용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 그렇지. 근데 자꾸 안 받았대. 다 알고 있어서 그런가? 알고 있지. 그러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아. 이 판결 굉장히 재밌습니다. 제가 이거 오늘 아까 속보 뜨면서 저도 막 해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우리 당보다 재밌을까? 거기도 재밌는데 그건 좀 이따가 할게. 내가 거기까지 갈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내용은 다 아시는 것처럼 김용이라는 사람이 두 가지예요. 혐의가. 두 가지 혐의. 하나는 이제 대선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경선. 그러니까 그때 이낙연 아저씨하고 이재명 그 당시 후보하고 둘이 붙을 때 그때 경선에 돈이 필요하니까 좀 구해와라 그래가지고 대략 한 8억 4,700만 원 정도를 모아서 2억 한 4,700만 원 유동규 씨가 갖고 유동규가 6억을 전달해줬다. 그렇죠. 이게 1번. 6억이지. 이건 정치자금법 위반이에요. 두 번째는 좀 특이해. 2013년이에요. 2013년. 10년 전. 무려 10년 전. 이 사람이 그때 김용이 뭐 하고 있었냐. 성남시 의회 의원이었더라고. 근데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이었어요. 근데 이 대장동이 거슬러 올라가서 여기까지 갑니다. 대장동 개발업자들 뭐 인허가, 편의 뭐 이런 거 봐줘야 되잖아. 그걸로 뇌물을 받았다라는 거. 그게 한 1억 한 7천만 원 정도 뇌물이었는데 요걸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가 됐던 거예요. 근데 일단 첫 번째, 난 이게 제일 재밌더라고. 2013년 2월에서 4월 요때면은 김용이라는 사람은 초선 시의원이에요. 그렇죠. 초선 시의원한테 돈을 좀 뭐가 되나? 초선 시의원 보고 한 게 아니겠지. 그렇지.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대장동의 스타트거든. 이게 대장동의 스타트야.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 돈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김용을 보고 주지 않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 그렇죠. 그 이재명 대표 맨날 하는 거 있잖아. 저 기사 좀 띄워주세요. 본인 분신이라며. 본인 분신. 김용 정진상 정도는 돼야 내 측근이지. 그렇지. 그 유동규가 아니라고 했다가. 그렇지. 근데 저렇게 내 분신이라고 했던 사람, 그 정도로 본인이 옆에서 챙겼던 사람이니까 돈을 준 사람이라면 당연히 성남시장을 보고 주지. 당연하죠. 무슨 초선 시의원을 보고 주겠어요. 이게요. 돈 주는 사람은요.
그 돈값을 한다고 생각해야 돈을 주는 겁니다. 아 그렇지. 이게 돈 주는 사람들이 되게 꼼꼼해요. 돈 주는 사람이 유니세프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다고. 그렇지. 제일 유니세프가 중요하고. 아니지. 그래서 돈 주는 사람의 진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게 진짜 막 내 돈이 너무 많아서 그냥 준다 이게 아니라 이 돈 피 같은 돈인데 내가 그렇지. 이거 약을 먹이면 이 돈을 주면 약을 치면 그만큼 뭐가 온다고 생각하니까 주는 거란 말이야. 약을 1억 치면 2억은 벌어야 약을 치는 거야. 2억 갖고 돼. 아니 예를 들어 최소. 3억으로 합시다. 아니, 그러니까 진짜 저분 말대로 민정원님 말대로 내 분신이라고 했더니 진짜 분신인 줄 알더라 이러는 거 아니야? 근데 아무튼 이 김용이라는 사람이 이때 이제 이렇게 돈을 받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뭐 여기도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이 가장 중요하니까 7천만 원만 인정이 됐어요. 1억 7천 중에. 그러니까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그럼 1억은 입증 안 됐으니까 그 1억은 유동규가 거짓말한 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1억도 받았어. 그것도 인정. 근데 이거는 직무 관련성 있는지가 1억 원짜리는 좀 1억 원 부분은 좀 애매하다. 그래서 죄를 물을 수 없다. 그렇지. 그러니까 받았냐 안 받았냐 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재판부가 오늘 내가 보고 느낀 건데 유동규 진술의 신빙성을 그냥 100% 인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1억 7천만 원 줬다는 거를 다 인정했는데 근데 그 중에 1억은 직무 관련성이 좀 애매해. 인정이 그러니까 좀 안 돼. 줬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한 그렇지, 거잖아. 그렇지. 그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 1억은 쉽게 말하면 검찰이 항소할 거 아니에요. 뻔하지. 이건 무죄 나오는 거 다 항소해. 당연하지. 정신 차리고 이거 직무 관련성 있는 거 정확하게 찾아와. 이게 어찌 보면 재판부의 요구지. 요구예요. 그러니까 일단 2013년 건은 이렇게 결정이 됐잖아. 그럼 올라갈 일만 남았네. 그렇지. 형량이 그다음에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죠. 자, 그다음 2021년 4월에서 8월. 야, 우리 저 경선해야 돼. 돈 필요해. 그래서 유동규가 남욱한테 얘기합니다. 돈 달래. 그래서 대장동 이제 민간업자들이 돈을 모아요. 그래서 8억 4,700만 원 모았어. 근데 유동규가 그 중에 6억을 전달했다고 진술했거든. 6억 다 인정됐어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 김용이 계속 부인했던 근거 중에 하나가 야 우리 정치자금 그 저 6억 쓸 데가 없었어. 그렇지. 받을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내가 그걸 받아서 뭐 했어? 6억 야 그렇게 큰 돈이 내가 그걸 어디다 써? 이거였거든. 그럼 검찰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줬다라고 하면 그 돈이 정확하게 어디 사용된지 다 모르죠. 녹아버리니까. 알 수가 없지. 녹아버리니까. 그러면 그 당시 상황을 봐야 되는데 검찰이 여기서 아주 재밌는 파일들을 다 냈습니다. 그 파일이 그거예요. 김용이 그때 어쨌건 그 선거에 굉장히 깊숙하게 개입을 했었고 비공식 비선 조직 같은 걸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재명 경선 관련해서 전국적인 조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조직을 만들면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디지털 포렌식으로 다 털렸어요. 오. 봐봐. 그러면 우리 자발적으로 경선 도와주려고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자발적은 없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다 모였던 거기 때문에 거기 돈 들어갈 일이 무슨 돈 들어갈 일이냐.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다 했는데 조직이 있었어요. 검찰이 그걸 내면서 이거 자발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게 어찌 보면 법원에 먹힌 거지. 그러니까 성남 사또파에 돈이 흘러갔다는 거를 검찰이 성사파. 어느 정도 그렇지. 입증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유동규의 상세한 증언 및 여러 상황을 봤을 때 재판부가 그것을 인정해서 법정 구속. 그렇지. 무려 징역 5년. 이게 사실 보석으로 풀려났었잖아요. 그렇지. 김용이. 풀렸지. 보석을 취소해 버린 거야 오늘. 그렇지. 그냥 다시 들어와.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법정 구속 잘 안 하잖아요. 안 하죠. 이런 류의 법정 구속은 사람들. 정말 맛이 간다는데. 이런 류의 사람들은 잘 안 하잖아. 그렇지. 근데 이 정도로 법정 구속을 한 이유는 재판부가 너무 괘씸했던 거예요. 괘씸? 반성 일도 없잖아. 김용이? 처음부터까지 완벽한 닭발. 근데 이 닭발 닭발? 오리발 아니야? 닭발이라고 우리 닭발 짓는 그래요? 오리발이 아니고 오리발보다 요즘에 또 닭발 이런 얘기 많이 쓰는데 또 몰랐네. 근데 재판부가 바라보니까 좀 해도 너무해. 이 정도 입증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을 하고 해야 뭐 형량을 뭐 줄여주든 말든 할 거 아니야. 뭐 들어라도 줄 텐데. 그렇지.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많이 또 잊고 있었지만 김용 재판에서 누가 위증을 한 번 했었어요. 네? 누가 위증을 한 번 했다고. 김용 재판에서. 누가?
김용이 이제 예를 들어서 유동규랑 어디서 만나서 돈을 받았다 그랬는데 막 김용이 나는 그 장소에 간 적이 없습니다. 그쵸. 그 무슨 연구원 그렇지. 거기 그 사람? 그렇지. USB 그 사람? 그렇지. 주차장? 그렇지. 그 누구지 그 사람이? 이게 이 사람 이홍우. 맞아. 이홍우 경기도 시장 상권진흥원장이었는데 맞아. 이 사람이 아니 그 김용부 그 저 부위원장은 그 간 적이 없어요. 했는데 그리고 본인 여기 보면 이렇게 그거 있잖아요. 여기 우리 뭐 이렇게 캘린더 같은 거 그렇지. 거기다 일정표 그거 조작했잖아. 그거 다 조작해서 내고 핸드폰 위장 캘린더 내고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다 걸렸어. 그럼 이제 이런 거 걸리면 형 아시잖아요. 어떻게? 이건 바로 영장이에요. 얄짤없어. 그러니까 법원에 위증을 하는 건 사실 뭐 판사 입장에서 보면 나를 속이려고 한 거고, 그렇지.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이런 지금 이 수사를 다 뒤집으려는 거 아니야. 아주 불손한 시도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영장 쳤죠. 이 사람 어떻게 했게? 저 위증한 거 맞아요. 그리고 자백했어. 맞죠. 그건 기억나. 그러니까 이 위증이 있었다는 것은 팩트. 그러니까 더 탄탄해졌네. 그렇지. 위증이 있었다는 것까지 팩트야. 그러니까 김용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그날 만나서 돈을 받아놓고서 그날 거기 없었던 것처럼 만들어 보려고 이런 사람들한테 위증까지 시킨 거잖아. 그러면서도 부인. 그러니까 콘크리트에 본드를 부었어요. 그렇지. 이제 거기서까지 부인을 했기 때문에 일단 김용 입장에서는 사실 무죄가 나올 수가 없는 사건이긴 했어요. 그래도 혹시 내가 좀 불안했던 건 혹시 그 재판에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유동규 씨가 그 6억 줄 때 1억, 3억, 2억 이렇게 나눠서 줬다 그랬거든. 뭐 1억을 뭐 요 안쪽에 코트 뭐. 그렇지. 그래서 뭐 검찰에서 이 골판지 무슨 박스도 만들고 그랬는데 그때 뭐 삐져나와 사람들이 웃었다. 그걸로 민주당에서 얘기 많이 했던 거 알아? 맞아요. 유동규 이거 거짓말이다. 근데 형 이거 갑자기 시원하라 그러면 이게 살짝 삐져나올 수 있잖아요. 이 삐져나오는 정도로 진술의 신빙성이 부인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래도 외부에서 좀 보일 수 있겠네요. 이 얘기를 했다는 것 때문에 신빙성 문제를 얘기했는데 근데 이 사건의 관련자가 유동규 한 명인가? 정민용. 그렇지. 걔가 봤잖아. 나무 맨날 나오지 뭐. 근데 이제 또 이 정신승리하는 분들 이런 얘기. 그 셋이 짜가지고 얘기를 똑같이 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뭐 그런 사람은 뭐. 근데 나는 이제 이분이 이런 사람들이 검찰이 수사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다 쪼개서 물어보지. 형이랑 나랑 둘이 이거를 요거는 이거고 저건 저거고 해서 막 짰단 말이야. 분리해서 신문하잖아. 다 드러나요. 그렇지. 같이 물어보면 알지. 눈치 이렇게 보면서 네가 이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분리하지. 분리했는데 똑같이 나와. 그리고 굉장히 다각도로 물어봐요. 이제 질문 그것도 이제 수사 기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세 명의 얘기가 어떻게 돌려 말해도 동일하게 나온다는 거는 이 세 명이 직접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뭐 지어내거나 하면은 허점이 나와. 사람들이 이제 검찰 가서 막 어떤 분들 막 이러더라고. 나도 이제 막 사건 수임할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수사기관이 속지 않을까요? 그래서 꿈 깨라 그래 나는. 꿈 깨세요. 그런 생각하시면 가세요. 있었던 일을 없었던 거는 못 만든다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검찰이 그렇게 수사를 했기 때문에 수사를 해서 그걸 기초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판사는 유동규 말만 믿었다 이게 민주당 얘기잖아. 판사가 우리나라 무슨 자기 사또파라 그런가? 원님들은 그렇게 재판을 하는데 우리나라 법원은 절대 그렇게 재판 안 해요. 사또 많으니까요. 성남 사또파라고 꼭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성남 사또파, 성사파. 네. 일단 포엑스라지님 다음 총선 때 유동규를 국힘 비례로 뽑으면 이제 이거 너무 세다. 근데 이거는 좀 힘들어요. 네, 그 형법상에 그걸 받으면 의원직이 날아가기 때문에 제가 저 유동규 씨가 오늘 무죄가 나와가지고 민주당 쪽에서는 야 이거 씨발 또 검찰이 또 뭐 유동규 봐줬다 판사가 유동규 봐줬다 또 플리바게닝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 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늘 기사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전달해 준 건 맞다. 전달했으니까 돈을 받았지 김용이. 전달해 준 건 맞지만 법리상 무죄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기사가 법리상. 아마 여러분들도 기사 보시면 이게 도대체 뭔 소리지? 줬는데 왜 무죄야? 인정됐다면서? 이런 거예요. 제가 형법 강의를 잠깐 할게요. 형법 강의. 대항범이라고 있어요. 이제 죄가 여러 개 있는데 일정 카테고리에 묶는 건데 대항범의 가장 대표적인 게 뇌물죄하고 정치자금법.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주는 거, 정치자금 부정수수.
왜냐하면 대항이라는 건 이것만 가지고는 죄가 안 돼. 형, 준 사람이 없는데 받은 사람이 죄가 되겠어요? 받은 사람이 없는데 대항. 향에 있다고. 대향. 그러면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이 없으면 당연히 아무 죄도 아니고 받은 사람인데 준 사람이 없어도 안 되겠지. 그래서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같이 있어야 돼. 이게 대항범이에요. 뇌물죄가 제일 대표적인데 그러면 이제 이런 거지. 받은 쪽이냐 준 쪽이냐. 그걸 특정을 해야 되나? 그렇지. 받은 쪽이냐 준 쪽이냐예요. 근데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유동규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쪽이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재명 쪽이었잖아. 그죠? 근데 큰 틀로 보면 그러니까 받은 쪽으로 기소를 한 거예요. 근데 판사가 보기엔 이건 받은 쪽이 아니라 준 쪽에 가까운데? 그러면 준 쪽으로 다시 기소하세요 이건가요? 그러니까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하라고? 항소를 할 수도 있고요. 또 검찰 입장에서는 아니야, 근데 우리는 아무리 봐도 법리상 받은 쪽인 걸? 이라고 생각하면 공소장 변경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유동규 씨도 뭐 그렇게 좀 어디서 언급한 것 같은데 그 저 남욱이랑 공범이란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얘기했더라고 아까 보니까. 그 얘기구나. 그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냥 저기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 무죄 이게 아니고 법리상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유동규 씨는 아까 지금 저 위에 저 얘기 때문에 내가 그 얘기를 하는데 저 국힘 비례로 가가지고 어렵습니다. 자, 그럼 검찰은 유동규를 받은 사람으로 해서 기소를 했는데 그렇지. 법원에서는 받은 거가 아니라 준 사람으로 기소를 그렇지. 하면은 우리가 그렇지. 죄로 본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지. 오케이.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계속 그거 부분을 문제 제기했는데 검찰은 받은 쪽이라고 이제 판단을 계속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김용하고 유동규가 샤바샤바에서 대장동 애들 돈을 뺏어오는 그런 개념이니까. 그래서 둘 다 받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받는데 이제 받는 쪽에서 역할을 해온 거야. 그래서 돈을 받아와 가지고 전달해 준 거. 이중첩자인가? 더블? 그렇지. 더블이지. 둘 다가 되니까 남욱은 준 사람일 거고. 그렇지. 그래서 남욱은 오늘 유죄가 받았죠. 나왔잖아요. 8개월인가 받았죠. 나왔잖아요. 오케이. 고래에서 무죄가 나온 거지. 이게 아무것도 안 해서 그냥 오늘 유동규는 다 불었으니까 봐줘서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검찰에 다 얘기해가지고 무죄해 줬나 보다 이러시는데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우리나라 법원이나 검찰이 수사나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거. 일단 이제 뭐 여기서부터는 정치적인 얘기를 좀 해야겠지만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버티기 좀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재판 숫자 늘어나고 이것 때문에 아까 댓글에도 쓰셨지만 우리 저 맨스테인님 이낙연 대표가 너무 세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지. 맨스테인님 얘기 안 읽어드렸구나. 논리비약 같지만 오늘 나경원 거사께서 평소보다 센 거취 표명 발언과 김용 선고 직무정지 가처분 그거 신청했잖아 또 한 번 이재명 대표. 별개로 보이지 않는 게 저만 그런 건가요? 그렇죠. 이재명의 거취에 대해서 당에서 결정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전혀 논리비약 아니에요. 다 그런 게 있는 거죠. 당연히. 그렇지. 이거는 현실이잖아요. 아니 일주일에 몇 번씩 재판 가는 그 대표가 이게 뭐냐고 단식도 하고 힘들 텐데. 그렇지. 그러니까 당이 저 모양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이게 그냥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위증교사 분리해서 심리하는 거보다 훨씬 세. 그렇지. 이거는 그냥 들어갔잖아. 훨씬 세요. 이게 뭐 재판 연기하고 뭐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렇지. 이게 위증교사 관련해서는 어쨌건 빨리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다에 대한 불안감이지만 오늘 재판부에서 유동규 진술의 신빙성을 거의 100% 인정한 거거든. 그러니까 주장한 거 다 인정해 준 거예요. 김용우 끝까지 아니라고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유동규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이 되면 사실 제일 큰 타격은 이재명이지. 이재명이에요. 이 얘기를 듣는 이재명 그리고 정진상은 덜덜 떨겠는데요. 그럼요. 저는 이제 만약에 이제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도 항소심에서까지 유죄가 나와서 이렇게 저는 항소심에선 더 중하게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김용도 무너질 수 있어요. 못 버틴다니까. 선처를 호소해? 뭐 형이나 나나 우리 구치소는 안 가봤잖아. 난 모르지. 거기 죽어요. 거기 들어가면. 왜? 힘들어서. 왜? 간단치 않아. 거기다 이제 내가 나갔다 들어왔다 나가. 내가
저기 요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중간에 한번 뭐 석방이 됐다가 보석이 되건 뭐 이랬다가 다시 들어가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그 제일 힘들대. 들어가기 싫어서. 한번 잠깐 나와서 또 이 편안함을 느껴봤잖아. 죽는다 그러더라고. 군대 2번 가는 기분이구나. 아, 이거 완전 죽는데요. 그래서 이 사실 김용 부원장 변호인들도 유죄가 나올 걸 알았을 것 같거든 나는. 법조인이라면. 자, 근데 여기도 지금 사실 위증을 변호사들이 막 이 사람들한테 꼬여가지고 한 것처럼 재판부 바라봐서 일단 내가 이 김용 부원장의 패착. 아우, 이 사람들 다 야구 선수 이름이야. 다 LG였어. 그렇지. 김기표 막 뭐 이상호. 아 그러네. LG 좋아하시나? 그 사람들인가? 나이가 아니네. 근데 과거에 진짜 이 김용이 그냥 지금도 기억나네. 나는 이제 민주당이 이제는 소위 그 과거의 지방 토 세력의 범죄에서는 한 발 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형 그때 기억나요? 난 이 사람이 사실 옛날에 리모델링 하던 사람이잖아. 김용이. 리모델링 쪽에 그렇죠. 리모델링 무슨 위원회였던 사람인데 어쩌다 보니까 여의도 연구원 부원 여의도 연구원 민주연구원 민주연구 그렇지. 여의도 여의도 연구원은 우리야, 거기지. 우리 당도 했나? 아니잖아. 아니 거기서 LG가 왜 나오냐면요. 여기 그 변호사 이름 보니까 저기 LG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 알 텐데 과거에 LG 선수였던. 아니 그리고 김용도요. 김용도 옛날 MBC 아나운서 있어요. 맨날 야구 중계하던. 그래서 제가 그 생각나서 제가 오래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갑자기 이해 안 되실 것 예,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말씀드릴게요. 근데 나는 그때 사실 그 민주연구원 압수수색할 때 막 난리도 아니지 않았어요? 그때 뭐 와가서 그때 뭐 영장 집행 거부하고 정당에 대한 뭐 책상 하나만 열어주고 막 난리쳤잖아. 그러니까 그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과거 성남 뭐 그러니까. 그때 이거를 가지고 왜 민주당이 다 막았느냐고. 이제는 사실 민주당도 슬슬 손절해야 된다니까. 손절할 때가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낙거사도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제가 아주 점잖은 표현으로 성남 사또파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민주당 대표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치, 성남 사또파. 딱 성남 사또일 때 있었던 일이에요. 아니면 그러니까. 경기도 관찰사 때 일이라고. 관찰사.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게 핵심이야. 왜 민주당이 여기다 올인하냔 말이야. 근데 여기다 왜 정치 탄압이라고 그래요? 아니지. 절대 아니지. 지역 토착 비리. 성남 사또 할 때 있었던 일. 그럼 민주당이라 물론 민주당도 공천을 했어. 그렇지. 그렇지만 절대로 당하고 관련 없는 일이잖아 이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민주당이 잘못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민주당 사당화됐다는 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는 더 수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김용, 정진상, 이재명은 진짜 이재명 그 본인 말대로 분신이고 한 몸이에요. 여기서 알고 봤더니 김용하고 정진상만 그랬다. 이건 안 돼 이제. 이건 안 된다고. 거기다가 유동규 씨가 굉장히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진술을 자세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이거 신빙성 인정되고 쭉 가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난 아니야 관련 없어 유동규는 뭐 지가 알아서 처먹은 거야 이래봐야 안 돼요. 그치.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오늘부터 잠을 더 자기 힘들 것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참 이러려고 정치하나 참 이분 참. 그러니까 말입니다. 남은 게 뭐야? 그러니까 한숨이 나오죠. 아유, 남은 게 뭐 샴푸야 뭐야? 아유. 이건 하나 보내드린다고 내가 자꾸 일제 샴푸 쓰지 말고 저 괜찮은데 우리 트리팅이나 좀 보내드릴까 좀 생각이 드네. 그러니까 저기 아까 또 보면 이화영도 슬슬 자백하겠네요라고 했는데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는 그 변호사가 조금 양아치 짓을 했죠. 그렇지 계속 지금 재판부 그거 기피 신청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거 판단하고 뭐 하는 사이에 2월달에 이제 인사 이동되니까 다른 재판부에서 선고받을 수 있다.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좀. 그러니까 아니 시간 끌어서 뭐 하겠냐고. 그러니까 요행을 바라는 거지. 지금 이 재판부는 좀 빡셀 것 같고. 그러면 새로 이제 판사들이 오면 아무래도 그 두꺼운 기록을 다시 처음부터 봐야 되니까. 이제 그러면 자기들이 살아날 길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난 이해는 잘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처럼 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성실하게 살지 웬만하면. 그러니까 나는 진짜 이 김용 부원장의 재판 과정에서 진짜 오늘 제가 정리해드려서 아마 많이들 아시겠지만 아니 본인 살아보겠다고 위증까지 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떳떳해.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이 된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그 본성이 나오는 거잖아요. 뭐 범죄를 어떻게 하다 저지를 수 있는데 그 이후가 더 중요하잖아. 그래서 이제 그렇지. 재판부에서도 개전의 정의라고 하잖아요. 용서하고 뉘우치고 있느냐? 그렇지.
개전의 정이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개전의 정이. 맞아. 개전의 정이 전혀 안 보이죠. 어. 거기다 아직까지도 뭐 부인하고 있는데 뭐 또 항소하겠지. 저는 그래서 하겠지. 항소심에서는 아마도 좀 더 확인. 유동규 본부장 같은 경우는 항소심에서는 뭐 좀 약하지만 유죄가 나올 거고 뭐 나올 가능성이 많고요. 남욱 8개월이니까. 그 다음에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지금 뇌물에서 인정되지 않은 1억 부분이 추가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형량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여전히 올라간다. 항소심에서도 부인을 한다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증거나 이런 것들이 재판부가 보기에 너무나 명확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명확하다. 오늘 1심 판결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첫 번째 아이템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